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챗GPT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현재 챗GPT가 계속 발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여러 뉴스에서도 보셨던 것과 같이 2022년 말에 챗GPT가 나오고 난 이후에 2023년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전히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주요 발전 한 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특히 챗GPT가 3.5에서 챗GPT 4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각종의 다양한 플러그인이 결합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물론 챗GPT가 올 초에 비해서 지금 11월 말 현재 더욱더 발전돼서 올 초의 챗GPT와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더 정확하고 다양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챗GPT가 계속 발전 중에 있는데 그럼 오늘 현재 성능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챗GPT 3.5에 비해서는 챗GPT 4가 더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각종의 플러그인들이 나와서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떠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경우에 성능이 좋게 나올까? 그리고 어떤 플러그인들이 좋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저 또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성능을 한번 저도 그 재미나게 한번 비교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성능도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비교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저와 제 업무와 가까운 금융 문제를 가지고 한번 그 성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입니다만 대출금 상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1,000원의 대출금을 4년 동안 매년 말에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연이자율이 4%일 때 할부 상환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요구를 제가 연초에 했을 때는 챗GPT가 잘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질문들도 각 분야별로 그리고 질문의 형태 그리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AI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비교한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달 후 또는 1년 후에 비교한 거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오늘 한번 저희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챗GPT의 버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플러그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의 비교 실험 부분은 일단 2023년 지금 현재 11월 말이고요.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비교 대상으로 해서 동일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챗GPT에게 그다음에 챗GPT를 사용을 하고 크레딧 엘프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울프람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챗GPT 안에 있는 데이터 어널리시스라는 부분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무 그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 챗GPT 3.5만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챗GPT 4를 동일한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일한 챗GPT라고 해도 그 질문을 계속 던지면 뭐 문제 그 답의 형태는 바뀝니다만 저는 공이 한 번만 질문을 던졌을 경우에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기 전에 좀 우선 그 정답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원 물론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저게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단위에 따라 달라질 테고요. 그다음에 일단 1,000원의 대출금을 4년 동안 매년 말에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이자율은 4%일 때 할부 상환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프롬프트에 동일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제가 원하는 그 정답은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 파이낸스라든지 또는 액추어리 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써서 쉽게 매년 그 상환금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 나누기 A의 앵글 4
요런 부분은 뭐 액추어리얼 기호입니다만 요런 부분을 파이낸스 상에서의 그런 그 재무 공식으로 쓰면 1000 나누기 예를 들어서 1-1.04에 -4승 요걸 다시 0.04 하면 대략 275.49 원을 매년 상환을 하면 이자를 커버하고 나서 원금까지 상환을 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할부 상환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0 시점에 1,000 원을 대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매년 말에 동일하게 275.45 원씩 갚아 나가면 예를 들어 첫 해는 4% 이기 때문에 대출 잔액 1,000에 4%인 40 원이 이자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원금 상환은 그 매년도 말에 275.49 중에 스 그 40 원을 뺀 금액이 원금 상환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235.49 만큼을 뺀 즉 1000 에서 빼기 235.49를 뺀 764.57이 1 년도 말 대출금 잔액이 됩니다. 그럼 2 년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764.51에 40%인 아니 4%인 30.58이 이자로 에 불이가 되고요. 그러면 275.4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레이저로 표현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환금을 2 년도 말에 275.49를 상환을 하면 이 중에서 30.58은 이자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잔액인 244.91이 다시 원금 상환이 돼서 대출 잔액은 519.60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 최종 4 년도 말에 가면 모두 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런 스케줄을 할부 상환표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 로직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경우 이러한 유사한 형태로 그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챗GPT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듯이 GPT-4, 그다음에 GPT-3.5, 그다음에 각종 플러그인,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그 저희들 챗GPT 안에 들어왔고요. 제가 그 미리 그 5가지에 대해서 그 돌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금융 계산기라고 하는 플러그인 중에 크레딧 엘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크레딧 엘프에게 이렇게 보시면 예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레딧 엘프가 작동을 해서 이 크레딧 엘프가 관련된 결과물을 요렇게 제공을 해 줬습니다. 여기에 이게 답안이고요. 그래서 이 답안은 전체적으로 같이 제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onth 여기 보시면 month, beginning balance, 그다음에 이자, 원금, 그다음에 ending balance.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복사를 해서 제가 결과 부분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레딧 엘프를 통해서 할부 상환 스케줄을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울프 그 동일한 질문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그 울프람을 이용을 해서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또 뭐 여기 나름대로 관련돼 "어떻게 구했습니다."라고 하는 설명과 함께 여기 보시면 예 used 울프람 그래서 울프람을 사용을 했습니다. 즉 울프람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서 이 밑에 이 연도 1, 2, 3, 4 그다음에 상환금 그다음에 이자 그다음에 남은 대출금 해서 요렇게 그 관련된 상환 스케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제가 사용을 해서 그 동일하게 풀어 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작동을 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연도, 할부금, 이자, 원금 상환액, 잔여 원금 해서 그 할부 상환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네 번째로는 GPT-3.5 여기 GPT-3.5를 어떠한 플러그인도 당연히 물론 3.5에서는 플러그인이 안 됩니다만 3.5 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일한 질문을 넣었는데 예 3.5 라서 그랬는지 예 표로 이 표 형식으로는 해 줬는데 좀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 대출 금액, 연이자율, 그다음에 원금 상환액이 이렇게 이쪽에서는 250 그다음에 이자 상환액, 남은 대출금 이런 형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PT-4를 돌렸습니다. GPT-4를 플러그인을 다 해제시키고 GPT-4에게 동일한 질문을 줬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연도, 그다음에 연간 페이먼트 즉 상환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원금 상환 금액, 프린시펄이 원금이고요. 인터리스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그다음에 남은 연도 말에 남은 대출금 잔액 금액을 이렇게 764.51, 519.60 이렇게 해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사라졌습니다만 챗GPT-4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챗GPT가 이 부분에서는 사라졌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돌렸을 때 그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작동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이 해답을 구할 때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사용을 했느냐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네, 위의 답변은 데이터 분석을 사용을 해서 구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데이터 어널리시스에서 나온 정답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이 5가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그 챗GPT 화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요 5가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다음 한번 요약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 성능 비교 실험의 그 결과를 표를 그대로 제가 카피해서 그 한 장에 요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챗GPT의 실행 결과 부분을 그대로 카피해서 복사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정답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설명드린 그 정답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크레딧 L%로 쓴 경우에 있어서는 답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 인터리스트가 오히려 더 크고, 그죠? 원금 부분의 상환이 더 적고, 어쨌든 계산 부분이 틀린 부분이 존재라고요. 그다음에 울프람 같은 경우는 이게 상환금이 275.49로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자 부분도 40, 30.58, 27. 20.78, 10.60, 그다음에 남은 대출금 잔액도 맞춰서 이 챗GPT와 울프람을 사용한 경우에 이 할부 상환에 대한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시스의 경우에도 이 할부 상환 정답과 동일하게 나타나서 올바르게 계산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생각했던 답하고 가장 유사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할부금, 이자, 원금 상환액, 잔여원금. 그렇지만 챗GPT 3.5로 돌렸을 경우에는 그 형식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챗GPT-4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답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한글로 쓴 부분이 영문으로 나온 그러한 형식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답을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그 실험 결과로 보면 플러그인 중에 크레딧 엘프는 정답을 맞추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울프람이라든지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챗GPT 3.5는 그 정답을 못 맞췄고요. GPT-4는 정답을 맞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론 다른 그 분야에 다른 질문을 하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질문한 이 부분에 한정해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실험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챗GPT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계속 발전을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이 계속 발전을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향후 이 AI가 더욱더 보편화되는 세상에서는 어떤 AI 프로그램, 뭐 이 부분을 저는 어떤 AI 인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험의 결과에서도 보면 이렇게 발전하는 물론 중간 과정입니다만 챗GPT를 어떤 거를 사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챗GPT와 다른 부분을 어떻게 결합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